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라고 칭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과 관례에 따르면 중간 수사 결과가 아니라 거의 최종 수사 결과에 진배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수사는 검찰이 맡아서는 안 될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대통령의 직속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의혹의 핵심 실체에 접근하기는 현재의 검찰청의 위상과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난할 만도 그러한 노릇도 아닙니다. 당초 어울리지 않는 수사, 해서는 안 될 수사를 떠맡겨졌고 심지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됐습니다. 수사에서 청와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7인회라는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7인회를 중심으로 한 이 문건의 유출에 어떤 배후를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의 참고자료로 삼으라는 정말로 희극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됐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됐어야 됩니다. 11번의 특검의 수사의 과거를 가지고 과연 특검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사는 마무리돼야 됩니다. 수사로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됩니다. 수사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채질하고 더 부추긴다면 그 수사는 잘못된 수사입니다. 과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비선 실세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비선 실세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의혹을 늘 경계하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를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는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수사,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검찰에 상당 부분 동정심조차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좀 상황이 장광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수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13년 연말에 강남에 멋들어진 그 퓨전 중국 식당에서 회동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문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점을 궁금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정농단 비선 실세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말이라도 단 1%라도 의혹이 있으면 그 점을 밝히고 그 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은 결코 때로 무리지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 실체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60%에서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사파행,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한 지면 가득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사저널 보도와 세계일보 보도 전후로 해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통화했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터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검찰이 자신 있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통화했다.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통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없었다. 문제가 있고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했다라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윤회 씨.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얼마든지 평소에도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검찰이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지 이번 수사 결과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두 번째,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정윤회 문건 작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수사 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박관천 경정에게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그의 입에서 바로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춘식 행정관이 그 모임의 막내라는 표현이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나온 겁니다. 국세청의 일개 사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방청장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김춘식 행정관을 가리켜 그 모임의 막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중요한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또 7억 수수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7억 수수설을 언급했던 김모, 그 어린이재단 관계자입니다. 그 김모 씨가 박지만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가 인사를 다 해먹는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모 씨가 한 말이 아닙니다. 김모 씨는 그렇게 말을 하길래 누군가 거기에 동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만 씨이거나 아니면 박지만 씨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수사 단서 아니겠습니까? 김모 씨의 표현이 아니고 박지만 씨와 관련된 사람, 박지만 씨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동문서답의 수사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다른 답을 내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국기문란 사범으로 처벌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4월달 보도 대충 묻혀갔습니다. 문제는 11월 28일자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하게 된 문제의 정윤회 문건의 유출범이 누구냐, 그 동기가 누구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건의 작성 주체인 조홍천, 박관천은 이 세계일보 보도의 유출의 범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닌 것으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을 밀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최모경이가, 왜 한모경이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 될지도 모를, 그 당시로서는 모를이 아니죠. 직속 상관이 되는 것이 분명한 박관천 경정의 방을 들어가서 몰래 문건을 훔쳐서 복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조홍천과 박관천이 이 문건 유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박지만 회장에게, 지휘회장에게 이 문건을 작성할 때마다 17건을 유출했다는 그 제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박지만 씨가 활용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악용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만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묻혀버릴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단정했던 문건 유출 사범, 국기문란 사범은 조홍천, 박관천이 아닙니다.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경희, 한경희는 왜 국기문란을 저질렀을까요? 그 점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 아니면 국정농단이냐가 가장 대립된 기본적인 축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고 비선실세가 아니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유출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을 듣고서, 김모 씨의 말을 듣고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검찰도 이번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허위 문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건의 허위 문건을 조홍천이 작성했다 썼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조홍천, 박관천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의율하십시오. 그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의율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조홍천이 나갈 때 우리 기자 여러분들 상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떳떳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정농단이 분명히 없었고 비선실세가 없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거꾸로 국정농단과 비선실세가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 정인의 문건을 만든 조홍천, 박관천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로 의율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하게 무슨 박지만 지휘회장에게 문건을 17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가려운 데는 등인데 무릎만 꿇고 있으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판사를 이렇게 호구로 보시는 겁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느냐 아니면 문건의 내용처럼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박지만 지휘회장에게 이 문건을 갖다 바쳤느냐 갖다 바치지 않았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올시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검찰이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검찰 관계자들은 알 겁니다. 이 수사 결과가, 이 수사가 원하지 않는 수사였고 하고 싶지 않은 수사였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검찰 관계자들은 저는 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를 수사 결과 발표문에 검찰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까 드렸던 박동열 그리고 김모 씨의 언급은 적어도 수사 단서로 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 수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적어도 국민적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특검이라는 관문을 마지막으로 통과를 해야지 모든 의혹은 사라진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